네, 안녕하세요. 데카한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런 제목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프론트 개발 언어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 오늘은 프론트엔드 개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T 기술은 빠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말들이 가장 적용되는 대표적인 파트가 바로 프론트엔드 단입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또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지향하는 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업에서도 실질적인 화면을 컨트롤하는 화면단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많고 또 이 앞단에서 브라우저의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또 호환성 테스트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객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엔드 유저에게 보여주는 파트도 바로 이 화면단이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쪽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마다 고객사마다 그 업체 그리고 고객사의 시스템과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화면단 기술을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프론트엔드 기술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알아야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스터디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느 기술까지 커버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방향성에 대해서 혼동이 올 수도 있고 특히 공부하는 입장에서 새롭게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은 진입할 때 어떤 언어를 선택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 기술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눈과 장기적인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시스템은 해외에 있는 시스템들보다 좀 빠르게 교체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개비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보통 4년 넘어가면 노후 장비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 패턴이 좀 더 많고요. 일반 사기업은 CEO나 CTO 그리고 의사결정자에 따라서 그 개편 주기, 즉 시스템 교체 주기가 많이 좌우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4년 정도 주기로 트렌드에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경될 때 시스템만 변경되는 게 아니라 4년, 5년이 흘렀기 때문에 4년, 5년 이전의 프론트엔드 기술과 4년, 5년 후에 프론트엔드 기술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4년 전, 5년 전에 썼었던 기술을 거의 못 써요. 4년, 5년 후에는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기술자, 개발자들이 이 업계, 이 프론트엔드 단에서 이제 개발하고 종사하면서 우리가 기술을 어떤 건 버려야 되고 취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트렌드가 빨리 변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고객사에 대한 시스템 교체 주기가 빠를 뿐더러 프론트엔드 기술 자체도 빠릅니다. 다시 말해서 브라우저 아까 얘기했죠. 브라우저 기술도 똑같아요. 4년 전, 5년 전에 썼었던 브라우저 환경이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프론트엔드가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코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바꿔야 되고 기술을 알아야 될 기술 바꿔야 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학습량이 필요한 거죠. 안타까운 건 이전에 학습된 건 버려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95년도에 나왔는데 이제 95년도 시절에는 자바스크립트가 화면단에서만 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됐죠. 다른 어떤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없이 그냥 순수하게 넷스케이프나 모질라 기반에서 동적으로 페이지가 돌리기 위한 이제 로직 엔진을 이제 그 브라우저 내부에 엔진 단에 심어 놓은 거죠. 그게 자바스크립트의 시작인데
그 이후로 2006년, 즉 95년에서 2006년 사이에 많은 시간들이 흘렀는데 그 시간 가운데 동적 페이지나 웹 기술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표준도 바뀌고 그러면서 기존의 정적 페이지에서 동적 페이지로 가다 보니까 많은 스크립팅 랭귀지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개발을 10여 년간 하면서 제가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재사용성을 위한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라이브러리 모여서 결국은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이제 라이브러리가 좀 대중적으로 되면서 jQuery라는 게 나온 거죠. 나온 그 출시를 보면은 2006년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2020년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jQuery를 이제 구글 트렌드로 돌려보면 이 보이시죠? 15년에서 20년, 5년 동안에 관심도, 즉 이 관심도라는 건 실질적으로 개발자들이나 엔드 유저, 고객들이 이 jQuery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인기가 점점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체 기술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 주변 요건들을 보면 기술의 변화하고 또 맞물려서 브라우저 기술의 변화가 필수 아닌 필수로 엉기게 됩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기술의 변화는 기술이 생겨서 브라우저가 변경되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의 기술이 변해서 이러한 프론트엔드 기술이 따라와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이게 아까 그 자바스크립트가 나왔었던 그 넷스케이프 브라우저에 있었던 1996년도에 있는 그 시장 점유율이에요.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자 보세요. 1996년도하고 1998년도가 있습니다. 근데 96년도에서 98년도 단지 2년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자 96년도에는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4%였어요. 4%. 그리고 89%가 넷스케이프였죠. 네. 어마어마한 점유율이었죠. 저는 그 아이가 이렇게 2년 만에 이렇게 반전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4%에서 32%로 이제 점유율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넷스케이프는 64%로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역전된 거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제 네, 이거는 네 그런 거네요.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98년까지는 이렇게 많이 이제 확대가 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2002년도부터 2007년까지가 있네요. 보면 2002년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제가 알기로는 88%까지가 맥스로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넷스케이프는 당연히 익스플로러가 약진했기 때문에 넷스케이프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줄어들었고요. 그 줄어든 것처럼 2002년에서 2007년까지 자 5년 동안에 넷스케이프는 거의 0%에 가깝게 지금 찍고 있어요. 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의 시간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기술의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결국 프론트엔드 기술은 브라우저를 따라갑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갑니다. 결국 브라우저의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2007년까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속도가 계속 출렁출렁입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그 이후로 2007년 이후로 자 보세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보세요. 단지 1년의 시간인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때 현업에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도 몰라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70%로 약진하고 있을 때 파이어폭스가
치고 나옵니다. 네, 아마 파이어폭스도 모질라 엔진 기반으로 해서 좀 뭐랄까 으쌰으쌰해서 나온 거죠, 이 당시에. 그래서 지금 보면 25% 정도의 비율로 나왔고, 2008년에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크롬이 런치가 됐어요. 근데 이때 크롬은 이제 모바일 버전도 없었고 순수한 이제 웹 버전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작한 거죠. 2009년도 이전에 한 6월, 7월 정도에 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보시면,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88%에서 70% 밑에서 이제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파이어폭스가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이만큼의 점유율을, 자, 크롬이 런치한 다음에 그만큼 지금 약진하고 있어요, 크롬이. 그리고 사파리는 대동소이한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오페라도 있었죠. 그래서 2010년 전후에서는 약간 춘추 전국 시대처럼 브라우저가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겨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점유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었고요. 크롬이 약진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자, 보세요. 단지 1년 동안 일어난 변화입니다. 자, 그 이후로 2013년부터 2014년 보시면, 자, 또 보실까요? 자, 맨 위가 크롬입니다. 크롬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그죠?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익스플로러는 그거만큼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파이어폭스는 현상 유지, 그리고 사파리나 오페라도 마찬가지로 현상 유지입니다. 결국은 2013년, 2014년 이 시기에도 결국은 익스플로러와 크롬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도 자체가 대결 구도였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계속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 속도에 발맞춰서 브라우저의 무게도 계속 무거워지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익스플로러는 기존의 액티브엑스 사용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선을 많이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익스플로러가 계속 속도가 느려졌어요. 무거워지고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대부분의 유저들이 다 크롬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04년, 2006년도에 보면, 이때부터는 잘은 모르지만 MS는 거의 손을 놓은 것 같아요. 점유율이 15%, 10% 거의 미만까지 내려가고 있고, 크롬은 완전히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한 56%에서 60% 정도였는데, 이것들이 이제 지나고 보면 이제 이게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년의 주기인데, 이때부터는 이제 시장이 이제 교통정리가 된 거예요. 크롬이 보세요. 마켓쉐어가 71%예요. 이거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지금 그 익스플로러 대신에 이제 그 엣지라고 이제 출시를 또 했죠. 익스플로러 버리겠다는 얘기고, 엣지가 이제 8% 정도 되고 있고, 이 파이어폭스는 이제 거의 대동유사한 것 같아요. 파이어폭스는 기존의 그 매니아 층의 어떤 그런 유저가 있는 것 같고, 익스플로러는 결국 2020년 7월달에 4%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88% 점유율에서 4%까지 내려가는데, 글쎄요, 불과 5년에서 10년 사이인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게 브라우저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개발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살아남으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브라우저의 역사에 대해서 또는 트렌드에 대해서 이걸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그래서 그 기존의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제 jQuery 기반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크롬 같은 데서는 이제 그 계속
그 사용자 요구 사항도 많아지고 이제 아주 그 뭐 화려한 브라우저의 어떤 기술들이 계속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무거워지면서부터 전통적인 돔 그 파싱 기술들이 좀 더 그 효율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크롬 위에서의 어떤 그런 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jQuery보다 선호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프론트엔드 기술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기술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건 이제 2019년 이제 네, State of JS.com에서 이제 그 조사한 그 설문조사죠. 설문조사인데 자 보세요. 오늘 통계 쪽 그 지표가 좀 많이 나오는데 2016년에 한번 같이 좀 볼게요. 자 리액트가 있었고요. 2016년도 리액트가 93%고요. 뷰가 87%, 앵귤러가 68%고 엠버라는 게 48%입니다. 47%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는 거의 대동소이했어요. 2017년도에. 자, 2018년도 보겠습니다. 2018년도 보시면 리액트보다 뷰가 약진했네요. 뷰가 약진했고 리액트가 현상에서 조금 빠졌고요. 그리고 프리액트라는 게 나왔나 봐요. 그리고 엠버는 이제 점유율 확 떨어졌고요. 그 2019년도에 보시면 리액트가 다시 1등으로 올라가고 다시 그 스벨테인가요?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스벨테라는 게. 그리고 프리액트도 처음 들어봤고 엠버도 사실 모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기술들이 이렇게 보시면 불과 1년 사이에 반년 사이에 사용자층, 개발자층이 막 이렇게 막 요동을 칩니다. 네. 근데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1년 내에 그 기술, 특정 기술을 익히고 스터디하고 투자를 했던 개발자들이 전환을 다른 기술로 하든지 도태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지표거든요. 이런 것들이. 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좀 지어보면 개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기술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각각 기술에 대해서 리액트, 뷰, 앵귤러, 프리액트, 그리고 엠버, 스벨테 발음 맞나요? 이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 설문은 사용한 적이 있고 다시 사용할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사용한 적이 있고 다시 사용할 생각이 없는지, 들어본 적이 있고 배울 생각이 있는지, 들어본 적이 있지만 관심 없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 가장 관심 있는 사람들의 개발자들의 그 관심 있는 기술은 리액트다. 그리고 뷰하고 앵귤러가 그 2순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정도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 프론트엔드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설문은 개발자들에게 2019년도에 조사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들의 대다수는 아니지만 한 20%, 10% 정도가 이 프리액트 기술, 엠버 기술, 스벨테 같은 기술을 아예 몰라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프론트엔드 기술은 나도 모르게 기술이 들어오고 시장이 바뀌고 고객들이 그걸 선호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자칫 이 기술에 대해서 모르고 프로젝트 같은 데 들어가서 1년, 2년 지나게 되면 내가 익혔던, 내가 능숙하게 했었던, 어떻게 보면 내 밥줄 기술이 사장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
또 퇴근 후에 공부를 해야 돼요.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환하기 위한 게 뭡니까? 결국은 기회비용이죠. 시간과 비용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전에 사용됐던 기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장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전에 익혔었던 기술들은 사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그 6개의 기술, 그것을 프론트엔드 기술자 입장에서도 또는 스터디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또는 백엔드 기술자 입장에서 개발자 입장에서 이 모든 기술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이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계속 익힐 필요도 없어요. 단지 내가 프로젝트나 회사에서 주력으로 사용하는 거 한 가지만 익혀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다룰 수 있게,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만 하나 정도만 하면 정 필요하다면 전환에 필요한 시기에 한 번 더 프론트엔드 기술을 하는 거 정도의 노력만 기울이시고 동일 시기에 이를테면 크롬 브라우저가 굉장히 활성화된 지금 이 시기에 저 6가지 기술을 모두 알려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지금 보면은 그 리액트가 가장 그 랭크가 1위잖아요. 그러면 리액트만 하세요. 다른 거는 필요에 의해서 간간히 하시고 리액트의 A부터 Z까지 충실하게 이걸로만 익히시고 나머지는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시간 되면 뭐 이렇게 돌려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됩니까? 현업에 있으면서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적인 부담을 갖지 말라는 거죠.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만약 시작을 해서 이런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버겁게 생각하면 버겁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하라는 건 아닌데 이것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리액트 같이 자기가 주력으로 하는 그런 프론트엔드 기술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전환 시에 노력을 하시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브라우저 기술 속도가 어떻게 될지, 향후에 그 IT에서의 프론트엔드 기술이 어떻게 바뀔지는 약간의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내다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크롬이 누가 나올지 알았습니까? 저도 주로 IE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개발했었기 때문에 전혀 크롬이나 무슨 파이어폭스 같은 건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액티브엑스 때문에 IE, 즉 인터넷 익스플로러 MS 기술이 거의 그 전 세계적으로 88%를 쳤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한 98%까지 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준의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버전은 거의 98%까지 쳤어요. 표준이. 그러니까 모든 프로젝트의 개발, 화면단 개발은 IE에만 맞췄어요. 개발할 때. 나머지는 거의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아까처럼 IE가 점유율이 4%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대표적인 기술이 뭐예요? 바로 액티브엑스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화면단이나 백엔드에서 개발이 좀 안 되고 힘든 것들은 그냥 액티브엑스 이용해서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그만큼 프론트엔드 기술이 아니라 백단 그 개발자들 중에서도 액티브엑스 기술을 잘 다루는 분들도 많았어요. 특히 그 레포트 툴 같은 거 액티브엑스 엄청나게 많이 쓰고 필수적으로 많이 썼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액티브엑스 다 걷어냈어요. 못 써요 지금. 그럼 액티브엑스 개발자들이 그 액티브엑스 기술만 알고 있던 개발자들은 지금
전직, 즉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다른 기술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단 10년보다 적은 시간 그 갭 안에서 그렇게 기술의 트렌드가 이렇게 바뀜으로써 내 밥줄이 끊길 상황에 놓였었던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두 번째로 유명한 게 뭡니까? 플래시잖아, 플래시. 여러분 플래시 안 써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지만 플래시 잘 나갔습니다. 네? 웬만한 브라우저에 동적인 어떤 표현이 필요할 때는 플래시 많이 썼었고요. 오죽했으면 플래시 개발자들도 존재했었고 플래시 게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인터넷 복권을 개발할 때 복권을 이제 이게 스크래칭해서 이제 지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플래시로 만들었어요. 플래시로 개발을 해서 어떤 동적인 요소가 필요한 부분들, 게임적인 요소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 플래시로 개발했었어요. 근데 플래시도 뭐 그렇게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플래시도 결국은 신텍스가 있고 그라마가 있기 때문에 익혀야 돼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단기간에 프로젝트성에서 그거를 빨리 쓰려고 하면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쓰게 해야 되는데 결국 플래시 개발자가 존재했었다는 거죠. 근데 플래시 지금 브라우저에서 걷어나고 있잖아요. 구글이 플래시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지금 완전 걷어냈어요 지금.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액티브엑스 개발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플래시 개발자 어디 있어요? 지금 쓰나요? 안 쓰죠? 그분들 지금 다 어디 있어요? 두 가지죠. 전직했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전환을 해서 다른 개발을 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장담하건대 잘은 모르지만 지금 프론트엔드 기술이라고 아까 얘기한 그 6가지 기술이 10년도 안 가고요. 5년 후에 그게 어떻게 변할지 없어질지 다른 이름으로 다른 무늬로 바뀔지 그리고 브라우저가 크롬이 지금 없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기술은 오래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폰지처럼 아까 얘기한 6가지 기술 또는 5년마다 바뀐 이 브라우저 기술을 따라갈 자신이 있다. 액티브엑스, 플래시 개발하다가 리액트로 넘어갈 수 있다. 쉽게. 그러면은 이쪽 프론트엔드 쪽에서만 계속 머무르셔도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계속 개발하게 되면 따라가기 힘듭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세요. 백엔드 기술이 프론트엔드도 이렇게 기술이 쫙 펼쳐진다고 해보세요. 근데 백엔드 기술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기술들이. 그거 어떻게 따라갈 겁니까? 네. 그리고 그렇다고 제가 프론트엔드 기술자를 되지 말아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저도 그랬지만 화면을 변화를 인지하면서 개발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처음에 그렇게 다 시작을 합니다. 브라우저에서 개발하고 HTML, CSS 알면서 jQuery 넘어가고 화면단 개발하면서 프론트엔드 좋다 뭐 새로운 기술 나와서 이런 게 있을 때 신기하다 화면단이 이렇게 변한다 되게 좋고 화려하고 그런 거 다 좋은데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되고 그걸 어느 정도 개발을 한 이후에는 이게 뭐 보수적인 전통적인 커리어 패스일 수도 있는데 백엔드로 넘어오셔야 돼요. 계속 프론트단은 후배한테 넘겨주세요. 네. 자기가 했었던 경험처럼 후배한테 또 새로운 기술 나오고 새로운 브라우저 나오면 넘겨주시고 백엔드로 넘어가는 게 그냥 이게 사실상의 순리입니다. 순리.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프론트 개발자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프론트 개발자였었던 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은 당연히 백엔드를 선호하죠. 그리고 그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론을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론트단은 하나만 파시고 어느 정도 연차가 끝나면 남는 시간에 백엔드를 공부를 하시고 백엔드로 넘어가는 커리어 패스도 고려해 보시라 이 얘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한스였습니다.